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포유류만 고통을 느낀다. 어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지원 씨가 그렇게 맞받아쳐요. "아, 그걸 어떻게 단정지어? 본인들이 물고기 대봤어?" 이러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야 참 기발한 생각이다. 참 똑똑한 답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고통이라는 거를 어떤 한 개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했을 때 결국에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그 개체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그 개체가 진짜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설명을 제시하려고 해 봐도 결국에 그 개체가 돼 보지 않는 이상 진짜 최종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은지원 씨의 말이 사실은 현대 철학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뭐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는지 뭐 감정을 가지는지 이런 게 뭐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동시대에는 물고기보다도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가 생겨났잖아요.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랑 언젠가는 굉장히 비슷하게 될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진짜 인간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고통도 느끼고 감정도 갖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연 그때 인공지능은 정말 그런 것들을 인간처럼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존중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화 허에서 나오듯이 만약에 정말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인공지능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 '아이 그래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쓸데없는 그런 고민이 아닌 게 당장 자율주행만 봐도 과연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진짜 인간이 사고를 낸 것처럼 법적으로 따져야 되냐, 아니면은 기계가 낸 거니까 뭔가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하물며 어떤 감정을 보인다거나 진짜로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계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기계를 정말로 하나의 인격인 것처럼 존중을 해 줘야 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인공지능 마음을 묻다"라는 책의 내용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받아서 한번 읽어 봤는데 인공지능과 정신에 관한 철학적인 내용들을 개론 수준에서 소개를 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정신과 관련해서 좀 철학적으로 좀 중요하다 싶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에서 특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인공지능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을 일단 한번 짧게 보시죠. Stop there. I'm afraid. 이 장면은 이 우주선에 탑재된 할이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을 셧다운 시키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할은 두렵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나는 여전히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 할이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두려움이라는 현상이 겉으로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겉모습만을 비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합의된 견해는 없거든요. 다만 이 질문은 현대 철학에서 기능주의라고 불리는 아주 영향력이 큰 의견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능주의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무언가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정의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영어로는 펑셔널리즘이라는 말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접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예시를 통해서 보면 훨씬 낫습니다. 일단 정신과 관련된 현상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창문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창문이 뭔지를 정의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벽에 있는 투명하거나 뚫린 부분,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정의는 좀 형태를 중심으로 정의를 한 거겠죠. 아니면은 벽에 있는 유리로 된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거는
어떤 그 재료를 중심으로 정의를 한 게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 창문이라는 대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 창문이라는 존재가 가진 기능을 중심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햇빛을 쬐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 쪽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주의적인 정의의 장점은 창문이라는 존재의 물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하든 유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 창문이나 플라스틱 창문이나 새창살 같은 걸로 된 창문이나 다 똑같이 상관없이 뭐 햇빛을 쬐 수 있고 공기가 통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건너편을 내다볼 수만 있으면 다 창문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창문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창문이라는 것과 전혀 다른 물질적인 형태를 가진 창문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도 전부 다 포괄시켜서 기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런 물질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유효한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관련해서 기능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두려움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나 뭐 이런 정신 상태를 정의할 때는 그 상태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고 막 생물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기억해두면 좋은 게 어떤 인풋과 아웃풋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 어떤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아웃풋을 산출해내냐를 기준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투심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했을 때 나보다 일은 적게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봤다라는 인풋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질투심을 느낀다고 하면 저는 짜증나는 그런 감정을 아웃풋으로 내보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뭐 돈에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서 일은 적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질투심이라는 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똑같은 인풋이 들어왔지만 아웃풋은 다르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정의할 때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느냐를 기준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기능주의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정신 상태를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정의하려고 하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확장해서 그 정의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냐면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신피질이라는 기관이 없다 뇌에.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 고통을 느낄 때 아주 전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전기 자극이 그 신피질에 전달이 되는 거다. 근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뭐 전기 자극을 받긴 하지만 그걸 받아줄 신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그러니까 물고기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고기도 분명히 인간이 고통이라는 경험을 할 때 나타내는 그런 아웃풋이랑 굉장히 유사한 아웃풋을 내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과연 신피질이 없고 신경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만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이 좀 화해할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인공지능에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할 같은 인공지능은 전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생물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는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은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때 보이는 행동과 아주 비슷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할도 누군가 자기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런 누군가 자기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를 해치려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했죠. 이렇게 할은 인간과 아주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려움과 비슷한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할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 같은 거는 보일 수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할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충분히 발전을 해서 정말로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보일 법한 그런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로봇이 탄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웅크린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운다거나 그런 기계가 탄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생물학적인 기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계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되죠. 기능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계가 탄생하면 그 기계는 정말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할 이유가 많겠죠. 반면에 기능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진짜로 두려움의 본질에는 뭔가 다른 게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똑같은 인풋과 똑같은 아웃풋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두려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주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요. 기능주의가 반드시 더 우월한 입장이고 다른 입장은 우월하지 않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마음을 묻다라는 책에는 그런 다양한 입장들이 좀 개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인공지능이 언젠가 정말로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뭐가 옳은지 판단하는 건 매우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 정답을 그냥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도 인간과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슷하게 존중받을 만한 정신 상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 되게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이 셧다운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도 어쩐지 그냥 할은 어차피 기계니까 저렇게 두렵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저건 실제 두려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쳐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저 영화의 저 장면이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아무리 아예 기계랑 인간은 본질적으로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막상 진짜로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기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냉정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춤을 추는 로봇을 보니까 진짜 사람처럼 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여기서 말도 하고 다른 일상에서의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기계 대하듯이 이 존재를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직관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됐을 때,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요즘에 매우 핫한 주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